예진 씨를 이제 오랫동안 제가 봐왔었는데 예진아 씨라는 별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또 소예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가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그 별명은 요즘에 들어보시니까 어떤 기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느 순간부터 많은 분들이 제가 쉬지 않고 작품을 한다고 소예진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감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우직하고 묵직하게 자기를 열심히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그런 좋은 별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기분 좋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역시 모든 분들이 이제 예진아 씨라는 별명을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제가 그 손예진 씨 그 팬클럽 이름이 해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초기 때부터 그 팬클럽, 여기 해밀 회원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이제 비가 온 뒤에 맑은 하늘을 뜻하는 것 같은데, 예진 씨가 와가지고 어제부터 비가 조금 오다가 아침에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소연 씨가 비를 좀 멈추게 한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로 빛나게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백수창 기자부터 쭉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예진 씨 올해는 이제 두 편의 영화로 관객들과 만나셨죠. 덕혜옹주는 아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비밀은 없다는 반면 아주 비평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어요.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어느 쪽이 더 이제 좀 마음에 드시는지. 아무래도 좀 인기가 많으신 게 좋지 않나요? 아, 참 전곡을 찌르네. 왜냐하면 두 작품 모두 저한테는 너무 정말 다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밀은 없다랑 사실 덕혜옹주가 촬영 시기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개봉 시기가 아주 비슷해져서 좀 겹쳐졌던 건데 사실 아주 많이 다른 그 역할이었고 다른 장르였고, 근데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대중적인 사랑보다는 굉장히 그 비밀은 없다를 굉장히 마니아적으로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그 아픔을 같이 느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한 작품을 절대로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저한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진 씨가 덕혜옹주에서 어마어마한 인생 연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는데 이 옹주 역할이다 보니까 좀 의미가 좀 남다를 거고, 그래서 덕혜옹주 이전의 손예진과 지금 손예진 어떻게 달라졌다 말씀 좀 부탁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배우가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은 되게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해오면서 그 캐릭터를 만나고 많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이 점점 응축이 되고 쌓여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되게 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 나이가 덕혜옹주라는 그 인물은 아이 때부터 아주 노년까지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0대였다면 사실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중반이지만 사실 노년 연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그 연기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사실 덕혜옹주에 많이 응축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감하려고 노력했고, 세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덕혜옹주는 세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세월에 대해서 조금 더 제 나이 또래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질문이 뭐였죠? 제가 원래 이래요, 맨날. 그래서 달라졌다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연기적으로는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주 제일 심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 덕혜옹주가 개봉을 하고
그 많은 관객분들의 그 리뷰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서 정말 처음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꼈지만, 저는 덕혜옹주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감동적인 리뷰가 저한테는, 아, 내가 정말로 배우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뭉클함을 정말 제대로 느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 무대 인사 다니시면서 그 허진호 감독한테 들었는데 어디 부상을 당하셨다고. 네, 좀 과장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저희 무대 인사 다니는 버스 안에서 그냥 안전사고였어요. 제가 이제 무릎을 좀 찍혀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오. 파여서 마음이 너무 아파. 살이 파여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꼬매봤거든요. 근데 아직 상처는 좀 있는데 그래도 얼굴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덕혜옹주를 포함해서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 작품이라고 하나 자꾸 왜 꼽아주시고요. 자꾸 그런 걸 그리고 또 이제 덕혜옹주를 볼 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덕혜가 해방된 조국에 이제 돌아갈 때 못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오열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생 연기를 전 작품을 통틀어서 하나씩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나요? 아니, 제 입으로 제가 어떤 굳이 한번 장면에서 해보세요. 인생 연기를 펼쳤다라는 건 너무 좀 그런 거 너무 낯간지러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신 그 장면을 되게 소름 끼쳤다. 저 혼자만 웃고 있네요. 소름 끼쳐서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서웠다. 정말 미친 것 같았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 장면 찍을 때 좀 저도, 그때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찍었어요. 그 장면을. 근데 그 한택수, 그 윤재무 선배가 연기한 한택수를 바라봤을 때, 정말로, 그냥 배우 윤재문이 아니라 그 한택수 그 자체로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제가 그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컷이 있잖아요. 그 몇 번쯤 찍으신 거예요? 그거 2번 찍었어요. 두 번째? 네, 네. 2번 만에 바로 오케이가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오케이.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약간 멈칫하신 거군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되게 힘들게 한 씬 한 씬 사실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정말로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아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비밀은 없다 얘기하시면서 이게 마니아 관객의 사랑을 받으셨다 했는데 저도 그 관객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근데 보면서 이제 덕혜옹주도 힘드셨겠지만 저 역할은 진짜 거의 그 배우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가 약간 반쯤 중간 인순에 미치죠. 근데 어떻게 저런 연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든 연기였는데 좀 어떠세요? 그는 어떤 작품을 선택하는지 좀 기준은 있으신가요? 사실 작품을 볼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그것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감독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대 배우 다 중요하고, 근데 딱 그 느낌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작품은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모든 작품, 이제까지 제가 선택했던 것들은 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좀 화제를 바꿔서 이제 작품 이야기보다 손예진 씨의 어떤 꿈이나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그 뭐 상상입니다만 올해 이 오픈 토크 초대 손님이
어제는 이병헌 씨를 하셨고 요 저녁 때는 윤여정 씨를 합니다. 좀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은 어떤 작품, 이분들과 좀 어떤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윤여정 선배님이랑 이병헌 선배님이랑 뭔가 그림이 되게 삼각관계 삼각관계요? 아니면 뭐가 될까요? 아니 뭔가 치정 삼각관계 문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서 정우성 씨랑 연기했고 또 외출에서 배용준 씨랑 연기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덕혜옹주에서 박해희 씨랑 했는데 이 각 그 스타들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정우성 씨는 정우성 씨대로 배용준 씨는 배용준 씨대로 그래서 어떤 매력이 각각 있는지 정말 옛날 이야기네요. 정우성 선배님이랑 같이 했던 게 아마 한 2004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한 저의 멜로 작품인데 그때 저는 정말 사실 신인이었고 우성 선배님은 너무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정우성을 좋아하지 않은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선망하는 배우였고 근데 같이 작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강했고 근데 우성 선배님이 기본적으로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즘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막 내 거 연기하기 바쁘고 막 정신없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받아주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되게 고마운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좋은 케미의 멜로 영화가 탄생됐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어떤 거를 해도 좀 이상해도 그냥 잘했다라고 하면 더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 따뜻한 선배님이셨고 그리고 용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허신호 감독님은 사실 덕혜옹주로 2번 또 만났잖아요. 네,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 영화 현장에서는 하루에 한 컷, 한 씬 찍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막 하루 종일 얘기하고 하루에 한 컷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되게 많은 대화를 했었고 막 하루에 34컷, 그러니까 34테이크 허신호 감독님 스타일로 한 컷을 찍는데 막 아무것도 아닌 대사인데 뭐 안녕하세요라는 대사를 34번씩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때도 역시나 어렸지만 그런 것들이 참 저한테는 많은 경험이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용준 선배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 한마디 대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되게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봐와서 그것 또한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박해일 오빠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배우였어요. 그 전에도 어떤 시나리오를 봐도 박해일이란 배우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배우였는데 이번에 덕혜옹주를 같이 하게 된 건 되게 운명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해일 오빠가 옆에서 계속 있어줘서 제가 덕혜옹주를 더 몰입하고 더 같이 고민하면서 찍을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든든했고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경험이 쭉 이어져서 손예진 씨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여전히 여자 주인공 영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진 씨가 그 여배우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적다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또 투자도 하셨다고 하니까 아예 제작 투자를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참 돈이 많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돈은 많지 않으세요?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쉽지 않은 거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극장에 가시면 여자 주인공인 영화를 보는 일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배우로서. 그리고 요즘 또 특히나 남자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멀티캐스팅의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멀티캐스팅은 언젠가 한 번은 나올까? 그렇게 나오면 되게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참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연 씨나 김혜수 씨 같은 원톱 배우와 함께 이제 삼총사로 해적투 같은 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밀릴 것 같아서 전도연 선배님과 김혜수 선배님의 아우라는 정말 감히 제가 범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멋질 것 같아요. 그런 여배우들이 나오는 영화 뭔가 막 킬빌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되게 강렬한 여배우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탄생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걸 준비를 해도 될까요? 혹시 생각인 거예요? 좀 못 쓰지만 이 방송을 보고 나면 그럼요. 네, 김혜수, 전도연, 네. 손예진까지 엮어가지고 네, 그러면 삼총사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러기를 바래요. 네. 지금 예진 씨랑 같이 또 연기해보고 싶은 배우들이 또 많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제2의 손예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우리 예진 씨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배랑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남자 그 선배님들 나이 차이가 많은 선배님들이랑 참 작품을 많이 했었어요. 제 또래랑 하기보다는. 근데 연하남이랑 지금 여배우를 물으신 것 같은데 후배 물으신 것 같은데 여배우보다는 어린 남자 배우님들이랑 하고 싶어요. 네. 너무 이모 같을까요? 아니 지금 곧 그 시나리오도 개발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해본 장르가 없으세요? 액션부터 멜로까지 모든 장르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좀 이런 거는 꼭 해보고 싶다 작품 내지는 뭐 장르가 있으세요? 네, 되게 다양하게 그래도 해오고 있는데 안 해본 건 사실 호러밖에 없기는 해요. 물론 오싹한 연애는 로맨틱 코미디 호러인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느와르요? 네, 여자들이 나오는 느와르가 가능할까요? 네. 느와르면 이제 김혜수, 전도연 세 분 찍는 거예요? 네.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요. 여자들이 나오는 뭔가 어두침침한 느와르. 그리고 이제 아마 팬들이 이런 좀 영화 이야기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소연 씨가 오랜 그 배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소연 씨를 24시간 밀착 카메라로 찍는다면 아침에 어떻게 눈을 뜨시고 어떻게 주무실 때는 그 과정이 하루의 과정이 어떤지 궁금한데 한번 그림을 한번 쭉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저희가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배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똑같아요. 똑같이 뭐 눈 뜨고요.
눈곱 있고요. 뭐 잠옷이나 추리닝, 솔직히 잠옷도 입을 때도 있지만 그냥 입는 티셔츠에 추리닝 입고 자고요. 그리고 일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소파에서 그냥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리모컨으로 계속 TV 돌려보고 못 보던 영화, 보던 드라마 같은 것들도 보고, 그리고 뭐 시간에 밥 먹고 정말 재미없는 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의외로 되게 차분하게 지내시네요. 방콕이 취미시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조금 또 그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집에서 그냥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여배우의 삶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제 그 송유나 오유나 이정현 공효진 씨가 뭐 친하게 모임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혼자는 그렇게 지내시지만 여배우들이 모이면 뭐 하고 놀까? 또 요리는 누가 할까?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배우들끼리 모이면 작품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연기하면서의 고충들, 그러니까 공감대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되니까 같이 있어도 되게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정말로 마음 깊이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주로 많이 모이기는 해요. 사실 각자 집에서 많이 모이고, 근데 이제 송유나 언니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하니까 집에 가면은 항상 요리를 해줘요, 언니가. 근데 원래는 결혼 전엔 요리를 전혀 못했대요. 근데 가서 요리를 하는데 막 한상 푸짐하게 항상 언니가 그 바쁜 와중에도 동생들 먹이려고 항상 막 요리를 해주는데 또 너무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말 되게 소박하고 그냥 수다 떨면서 요리해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수다도 떠시지만 뭐 게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마피아 게임인가요? 아, 마피아 그게 게임은 어떤 여배우들끼리 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피아 아, 게임? 마피아 게임 여러분 다 아시죠? 왜 모르시죠?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아니, 마피아 게임 같은 경우는 한창 제가 한 10년 전에 많이 했었고요. 요즘은 잘 하진 않는데 자꾸 싸움이 나서. 왜냐면 마피아가 아닌데 자꾸 마피아라 그러면 화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일을 하면서 관계자분들 영화 회식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연기에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서로 포커페이스를 하고 자기가 시민인 것처럼 이제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빛이 흔들리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에서 되게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심리 게임이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현재 지금 MS팀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획사랑 거의 데뷔 초기부터 고3 때부터 같이 쭉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계에서는 그 손예진을 의리파 여배우로 저도 지금 두 분이 지켜보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한 팀의 그 매니지머로 대표님 여성이시고 또 이사님이 남성이신데 그분들과 또 호흡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배들이 요즘에 이렇게 좀 옮기다가 막 이렇게 몇 년 계약하고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각자 그 원하는 바들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저희 대표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10대 때 만나서 30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뭐 한쪽이 맞추고 한쪽이 무조건 참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그런 면에서 믿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고, 그 믿음이 계속 지금까지 오게 됐던 비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더 좋은 데가 뭐 더 좋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좀 처음에 만나서 인연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오래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맞게 또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자기랑 맞는 또 회사를 찾아서 가는 것도 다 나름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본인을 딱 보면서 느꼈는데 덕혜옹준 말고 지금까지 찍었던 작품 중에 인상이 깊고 이제 추억에 남은 작품이 있으면 어떤 작품이 있나요? 어떻게 또 계속 기자님들부터 시작해서 자꾸 한 작품을 꼽으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찍고 개봉했던 작품들이 가장 오래 남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혜옹주 또 이전에 또 비밀은 없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 가서 떨어지면서 악수 한번 할 수 있나요? 잠깐이라도. 네, 내려가면서 진행상 이따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다음 분 질문 부탁드릴게요. 저 앞에 저기 소녀 같으신 분인데. 소녀 같으신 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예진 분을 보니까 너무 꿈만 같고 저는 지금 오늘 소원을 이루러 온 거라서 감사합니다. 되게 그 산타클로스 같이 되게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일반 손예진의 이런 일상생활보다는 아무래도 작품을 통해서 드라마나 영화로 저는 뭐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스포라이트라든지 이런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들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등등 이런 걸 작품을 통해서 보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항상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고 그거 풀어내는 과정들이 연기로서 이렇게 풀어내는데 일반 손예진 선생님의 그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풀 땐 되게 옆에서 멋있는 배우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지원해주는 분들도 많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힘들 때 제가 너무 힘들 때 자신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멘토로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우시네요. 정말. 소녀 같은 게 아니고 소녀네요. 정말. 네. 그렇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연기하면서 그 정신적으로 정말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 직업 말고도 제 주위에 일반 정말 직장을 다니시든 다른 일을 하시든 심지어 일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시건 너무 주위에 정말 다양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서 다 각자의 고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고민, 저 사람의 저런 고민,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너무나 아픈 고민들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에 담는 게 아니라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서 치유받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가족과 막 그런 얘기들을 깊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고민이 있어도 혼자 그냥 끙끙 앓고 또 주위에 아무리 친해도 그런 거를 잘 못 나눴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뭐 배우 언니들이든 또 저희 집 가족들이든 주위의 분들이랑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나 이 작품 이걸 찍으면서 너무 힘들다. 저 사람이 너무 밉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막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들이 그게 정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치유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사람들과의 그 소통으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고민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랑 많이 나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선생님의 그 멘토의 조언을 요약을 하면 어려울 때 많이 나누고 또 가족과 특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손 선생님의 멘트였습니다. 근데 언니라고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기도 했죠. 그 다음 관객분 있을까요? 저희 역시 왼쪽에 목소리 크신 분이라 네, 네 그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산에 살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부탁 하나와 간략하게 심플하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퇴실하실 때 간단하게 사인 한 장 부탁드리고요. 퇴장하실 때 실수했습니다. 이해하이소. 그리고 그 요새 최근에 9월달에 막 내린 여성판 아수라를 찍는다면 같이 연기하고 싶으신 배우분들 누구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네, 아수라 이제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전도연 선배님, 김혜수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세 분 외에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요, 하지원 씨, 김선아 씨, 한효주 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려야죠. 싫다고 아마-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 말씀하신 여배우들이 다 나오면 1,000만 원 바로 진짜요?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모여야겠는데요.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질문이 조금 충격적이고 약간 재미도 있는데요. 또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이번 저기 빨간 옷 입으신 분 좀 멀리 계신가요? 부산 와서 어디 놀러 가셨는지 궁금해요. 주로 방콕이실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포장마차 갔어요. 네. 어저께 일 끝나고 저희는 이제 영화 촬영할 때 부산에서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달씩 막 부산에 와 있을 때도 있는데 여기 뒤에 그 포장마차촌 있잖아요. 그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촌. 매일 가서 먹었었어요. 이번에는 가진 못하고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질문 끝이에요? 아, 네, 너무 간단합니다. 어제 그 자리에는 설경우 씨도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아, 네, 맞아요. 어떻게 누구 모이셔서 어제는 이제 주량은 또 얼마나 되시는지 이어서 한번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일이 있는 관계로, 그러니까 제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정말 심하게 빨개져요. 그래서 어제는 막걸리 반잔을 하고 아주 붉은 상태로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허진호 감독님이랑 그 박해일 오빠랑 또 우연히 경구 선배도 어제 그 개막식 사회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친해서 이렇게 와서 한잔하고 그리고 라면 먹고 들어가서 zas어요. 그럼 주량을 따지면 소주로 어느 소주는 정도일까요? 못 먹고요. 맥주 한 2잔, 막걸리 뭐 한두 잔. 근데 아주 가끔 저도 모를 때 저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마실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맥주 2-3잔 정도라서 기억을 못할 정도 드시면 맥주 2병, 3병 정도면 기억 그렇죠. 못하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못 드시는군요, 그러면 술을. 정말 잘 먹고 싶고 예전에 비해서는 일하면서 많이 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 먹으면은 또 못 먹겠더라고요. 저보다 센 거예요. 또 다음 분 질문 있을까요? 저기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고하시 요시코라고 합니다. 예진 씨 다음 작품 언제 결정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항상 작품을 선택을 하는 포인트 알려주세요. 질문이 다음 작품은 언제 하시는지, 그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인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진 씨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 아직 안 정했어요. 다음 작품, 그러니까 항상 작품 할 때 다음 작품을 결정했던 편이었는데,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작품은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작품 선택 기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서 정말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는 게 가장 큰 저의 결정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 정말 오래된, 항상 저 일 있을 때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아주 오래된 팬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팬분은 한 10년 넘으신 팬인가요? 네, 10 몇 년 됐죠? 12년 됐어요. 네. 10년 전이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 할 때 즈음에 네, 네, 맞아요. 일본에서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때부터 팬이 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옆에도 와 있네요. 여기 네. 오렌지색. 여진 씨가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저 남자분. 그 앞쪽 빨간색? 네, 뒤에,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30살 송명우입니다. 배우님 직접 보니까 정말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봐서 볼 때 제 배우님의 강점은 꾸준함도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약간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항상 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시잖아요. 액션, 뭐 스릴러, 최근에 찍은 거 뭐 서사극 같은 것도 찍으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어떤 헐리우드에 대해 도전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찍고 싶은 작품이 있으면은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은 배우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질문을 요약해보면요. 손혜진 씨의 매력 중에 하나가 작품에 대한 도전 의식이 좀 강한 것 같다. 장르를 선택하는 것까지.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어떤 걸 찍겠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형식의 장르에 어떤 배우와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나만 왜 못 알아들었어?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했네요. 아니에요. 네. 너무 많네요. 헐리우드 작품, 좋아하는 작품도 너무 많고, 그 우디 앨런의 블루 제스민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한 2번 봤는데, 거기서 케이트 블란쳇 연기가 같은 여배우로서 너무 정말 인상 깊어서 블루 제스민에 나오는 그 역할 해보고 싶고, 헐리우드 배우 그 맷 데이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랑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